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프롤리아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 공략도 해야 되는 어떤 지점이고요. 자, 25년 만에 이제 재개되는 의무 공개 매수제가 셀트리온 3사 합병에도 지금 영향을 미칠 걸로 해당되는 기사 좀 나왔는데요. 자,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통해서 보면 시장도 계속 이제 금리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을 주면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하락할 때는 이 부분을 영향을 받고 상승할 때는 수혜를 못 받는 가장 지금 부진한 어떤 흐름의 3년차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셀트리온도 지금 16만 원권의 어떤 지지 여부가 또 이제 이번 주에 의미 있는 어떤 흐름으로 또 확인해야 될 어떤 지점이죠. 시간에도 100원 정도 빠져서 16만 1,000원. 자, 공매도 매매 비중 자체는 좀 줄었습니다만 ADX 지표로 살펴보면 여전히 지금 큰 흐름이 없는 추세상으로는 큰 흐름이 없는 프렛 라인에서 4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나마 이제 외국계의 매수가 7만 원. 그러니까 외국계는 항상 16만 원, 15만 원 락바텀 가격에서는 매수를 집어넣고 조금 올라가면 숏터만 어떤 기간에서 짧은 어떤 매매를 반복을 계속 이제 몇 달째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기관들은 계속된 어떤 매도를 보여주면서 개인들은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주가의 어떤 약한 흐름들이 계속 이제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제약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사 좀 체크를 좀 해보면요. 올해 이제 유플라이마와 기타 이제 스텔레라라든지 아이알리아라든지 이런 이제 블록버스터의 어떤 만기가 있는 상태에서 프롤리아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특허가 이 만료가 되죠. 2025년도에 독점 생산 만료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바이오시밀러 준비에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지금 삼상 관련되는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국내에서도 이제 여러 회사들이 지금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경쟁은 좀 치열한 어떤 형태죠. 이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폐경기 이후에 이제 골다공증 치료 관련되는 부분 이게 좀 쉽게 볼 일이 아니죠.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면 이 골절이 생기고 나면 이게 잘 낫지도 않고 계속 반복되면 상당히 이제 고관절 부위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 이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사망률에도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 치료제가 본래 이제 네 가지 어떤 기전이 있는데요. 이 프롤리아 같은 경우에는 항체 치료제로는 유일한 어떤 흐름으로 초기에 이제 2009년도에 이제 뭐 권고를 받으면서 이 암젠의 대표적인 어떤 이제 치료제 형태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프롤리아 후속으로 이제 이베니티를 암젠이 내면서 나름 이제 대응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롤리아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2025년도에 이제 특허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프롤리아가 이제 지난해 전 세계에 한 4조 5천억 대니까요. 이 1조가 넘는 블록버스트 의약품으로 되어 있고 2024년도에도 시장 규모가 한 8조 가까이 성장하는 뭐 과거에 이제 뭐 10대 의약품에 들어갔던 부분이 이제 프롤리아죠. 그래서 독점 생산이 만료되는 블록버스터급 의약급 시장에서 대조효과를 두각을 나타나기 위한 바이오시밀러다. 항체 의약품으로 이제 이 프롤리아 관련되는 부분들은 골다공증에서 상당히 뭐 지난 어떤 이제 뭐 시간 동안에 많이 좀 의미가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내년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지금 프롤리아 관련된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이 임상 3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완료를 하고 이제 임상 데이터를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2025년도 특허 앞두고 이 경쟁이 좀 치열하는 과정 가운데 준비를 좀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골다공증 치료제의 어떤 기존 네 가지 형태에서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뼈를 파괴하는 이제 파골세포가 이제 뼈에 도달하기 전에 이 여기에 영향을 주는 이 랭클이라고 하는 이제 필수 단백질하고 이제 이 결합을 해서 이 파골세포의 어떤 형성과 기능을 억제하는 어떤 구조가 이제 프롤리아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골 흡수를
억제시킨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고, 암젠이 이제 2019년도에 허가를 받았던 이베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 골흡속제와 골형성 촉진까지 이제 결합시켜서 하는 거죠. 그래서 암젠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이 신약 관련되는 부분이 한 20개 정도가 넘고, 바이오시밀러도 지금 계속 좀 느리면서 바이오텍으로서 시가총액도 상당히 이제 형성돼 있는 제넨텍이 이제 뭐 로슈로 합병이 되면서 암젠이 여전히 이제 바이오텍으로서 형성을 해주고 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블록버스터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영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경쟁 구도에서 퍼스트 무브 형태가 과거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좀 뭐 영향력이 좀 줄고 있습니다. 후속 주자들이 뭐 6개월 이내에 들어오니까. 그리고 많은 이제 경쟁사들이 같이 이제 진입을 하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스트 무브의 이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간적인 싸움에서 어떤 특허와 그 다음에 생산 능력 이런 부분들을 갖춘 셀트리온의 어떤 후속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개발 과정들도 계속 뭐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계속 이제 휴마시스 관련되는 소송 관련되는 이야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이 휴마시스 상대로 손해배송 관련되는 청구소장을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이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이 코로나 때 이제 휴마시스하고 이제 진단키트 관련되는 부분 상용화 공급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이제 납품을 시작했는데, 최근에 이제 진단키트 가격이 뭐 만 원 하던 게 지금 뭐 450원도 하고 굉장히 가격이 뭐 한 20분의 1 정도로 좀 들었거든요. 초기에는 공급자 위주의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잘만 개발하면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매출이라든지 이익단에서 상당히 좋았는데, 이제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뭐 팬데믹 상황에서 좀 상황이 좀 바뀌면서 적절하게 이제 휴마시스가 적기에 이제 물량을 공급받지 못하면서 셀트리온 입장에선 나름 회사 평판이라든지 거래가 뭐 취소되는 이런 피해를 입었다 이러면서 지금 이제 소송 관련되는 부분인데, 주가에도 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이진 않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휴마시스도 최근에 뭐 경영진 관련되는 이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송사가 좀 계속 이제 되고 있는 어떤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의무 공개 매수제 관련되는 기사가 좀 나오는데, 참고로 의무 공개 매수제는 이 IMF 전에 국내에서는 97년도에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나왔다가 IMF 때 98년도에 바로 좀 해지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개인 주주 뭐 보호라든지 외국에서는 의무 공개 매수제가 보통 이제 M&A 때 기존 주주들의 좀 뭐 보호라든지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제 의무 공개 매수제들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좀 진행을 되는데요. 각국마다 좀 절차는 다릅니다. 그래서 일정량의 어떤 매수를 하게 되면 잔여 부분들을 다 사야 되는 어떤 형태의 국가들이 있죠. 뭐 일본도 그렇고 외국에도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IMF 당하기 전에 97년도에 좀 들어왔다가 IMF 때 외국계 자본들이 이제 국내 기업들의 어떤 지분 어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부분들을 폐지를 시켰고, 그 뒤에 이제 2000년 초반에는 계속 이제 의무 공개 매수제 관련되는 부분에 부활을 이제 요청을 했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주의 어떤 뭐 개선이라든지 디스카운트 관련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요구를 했다가 작년 12월 달에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도입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기존에 만약에 이제 전체 주식이 100만 주 있다면 20만 주 있으면 이게 20%겠죠. 그래서 25%를 이제 M&A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물량 이전에 가서 이제 최대 주주가 될 때는 상관이 없는데, 25%를 이제 해서 이제 기존 이제 최대 주주가 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25%와 플러스 한 주를 더 사야 되는 이런 어떤 공개 매수제를 적용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존에 이제 최대 주주끼리 이제 기업을 인수한다고 하면 보통 이제 프리미엄을 받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남은 이제 개인 주주들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의무 공개 매수제를 적용하게 되면 개인 어떤 이제 주주들한테 이 부분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내 어떤 기업들의 주가에 디스카운트 관련되는 부분들을 해소하는 어떤 방안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무 공개 매수제를 하면 인수합병에서 25%를 확보해 최대 주주가 될 경우, 가반수를 채울 때까지 일반 주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매입가로, 이 매입가는 이제 프리미엄에 얹어져 있는 거죠. 그걸로 이제 공개 매수를 해야 된다. 요런 게 이제 의무 공개 매수제인데, 이게 인수합병이라고 하는 외부적에서 이제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최대 주주가 주식을 매입해서 이제 합병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셀트리온 3, 4병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좋은 쪽으로 이제 영향을 줄지 나쁜 쪽으로 영향을 줄지, 아니 합병의 어떤 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뭐 더뎌지는 부분들도 이런 어떤 영향이 있겠죠. 기존 주주들의 어떤 개인 주주들의 어떤 물량들을 합병할 때 이제 합병 가액이라든지 뭐 주식 매입 선택권 뭐 이런 부분에서 가격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홀딩스가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 20%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헬스케어는 24.27. 그래서 최대 주주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이제 합병할 때 이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셀트리온 이제 54%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홀딩스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식을 매입해가 25%를 넘겨버리면 최소 25% 이상을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를 이제 일반 주주로부터 추가 매입하니까 자금이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합병을 대비한 어떤 지분 확보의 어떤 제한 요인이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제 의무 공개 매수제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 합병에 영향을 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계속 이제 합병 관련되는 부분은 내부 사안이라서 자세하게 뭐 답변하기 힘들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 자사주 매입이 5월달 이후니까 5월달 이후에 뭐 이사회라든지 아니면 3월달에 있는 주총에서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 질의응답이 분명히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합병 관련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뭐 주가에서 중요한 어떤 이슈입니다. 펀더멘탈이 올해 내년에 개선되는 어떤 상황에서 기업의 어떤 리레이팅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합병 이슈가 지금 이제 작년에 하반기에 뭔가 나올 만한 어떤 기사에서 전혀 뭐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어떻게 언급하느냐, 그 주가로 보게 되면 굉장히 뭐 저평가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탈출할 수 있는 어떤 흐름이 펀더멘탈과 모멘텀이 붙어야 되는데요. 자, 그 모멘텀에 관련되는 이슈가 3월 이제 주총 전 아니면 주총 이후에 어떤 식으로 좀 반응할지도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락바텀 가격에 있는 어떤 흐름에서 이 락바텀에서는 이제 외국계는 일단 매수를 해주더라. 그런데 이제 추세의 어떤 상황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넥라인 가격인 20만 원대를 넘어가는 어떤 수급이 나와야 되는데요. 자, 이러기 위해서 거래량이 어떤 증가는 아직도 좀 요원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이니까 이 부분에서 지지 여부와 월선 21선이 역으로 이제 또 역배열이 좀 살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빠른 어떤 회복들이 이번 주 될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또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